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칠성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조선 팔도 굽이굽이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지만 그 나무조차도 피해 가려는 듯 앙상한 가지를 비틀고 있는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흙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지붕을 덮은 짚은 사가서 거무튀튀한 그곳은 마을 사람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칠성의 집이었습니다. 칠성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얼굴 전체와 손등까지 덮은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색이 어찌나 짙고 흉측한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귀신의 자식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부모님은 그가 아주 어릴 적에 괴질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칠성은 마을의 천덕꾸러기가 되어 외로움과 배고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지 않아 칠성에게 단 하나의 특별한 재주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종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뒤편 산기댐에 흐르는 맑은 계곡물에 당나무 껍질을 씻고 삶고 두들겨 세상에서 가장 질기고 고운 한지를 만들어내는 비상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칠성은 얼음장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만 했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잿물에 삶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했지만 칠성은 묵묵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손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터지고 갈라져 성한 곳이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그가 물질을 할 때마다 건져 올린 종이 발 위에는 구름처럼 얇고 비단처럼 매끄러운 종이가 피어났습니다. 칠성은 종이를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흉측한 얼굴도 사람들의 멸시도 모두 잊을 수 있었기에 오로지 종이 만드는 일에만 온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성대한 등불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오색 종이로 등을 만들고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려보낼 준비를 하느라 웃음꽃이 피어났지만 칠성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행여나 칠성의 부정 타는 기운이 축제를 망칠까봐 그를 철저히 외면했고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를 보면 돌을 던지며 달아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이 만든 가장 깨끗한 종이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글귀를 적어 등불을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최고의 한지를 한 장 만들어냈습니다. 그 종이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광택이 흘렀고 티끌 하나 없이 순백의 고결함을 자랑하는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품에 안은 채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진사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한을 품고 마을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온갖 위세를 떨치는 인물로 그의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하인들이 칠성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기겁하며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칠성은 용기를 내어 최진사를 뵙기를 청했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축제 준비를 감독하던 최진사가 칠성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종이를 꺼내어 바치며 이 종이로 마을을 위한 등을 만들어 주십사 간청했습니다. 칠성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진사는 종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치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불귀신의 자식이 만진 종이에 불을 붙이면 온 마을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썩 꺼지라고 소리치는 최진사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칠성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칠성이 가져온 귀한 종이를 진흙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지시겨 버리게 했습니다. 칠성은 흙투성이가 되어 찢어진 종이를 보며 피눈물을 삼켰지만 힘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굴욕과 절망감에 휩싸인 칠성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자신의 오두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찢어진 종이 조각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천형을 짊어져야 하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새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칠성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렸고 칠성은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몸서리쳤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될 무렵 갑자기 마을 쪽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칠성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최진사의 집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곡간과 사랑채를 집어삼키며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불을 끄기 위해 우왕좌왕하며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칠성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낮에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물동이를 들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현장에 도착한 칠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감사의 눈빛이 아니라 살기등등한 분노의 시선들이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 앞에서 넋을 잃고 있던 최진사가 칠성을 발견하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저놈이 불을 질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낮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저주받은 불의 기운으로 불을 지른 것이 틀림없다는 최진사의 억지 주장에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칠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순식간에 확신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칠성을 방화범으로 단정짓고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며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흥분한 군중들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칠성의 이마를 찢어 피가 흘러내렸고 곧이어 몽둥이와 주먹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칠성은 차가운 눈밭에 쓰러져 무자비한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최진사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고 그 붉은 불빛 아래서 칠성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최진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하인들을 시켜 칠성을 멍석마리하여 마을 밖으로 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칠성은 밧줄에 묶인 채 눈 덮인 산길로 끌려가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말라며 칠성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칠성은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드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가물거리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칠성의 몸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했고 칠성의 눈앞은 점점 흐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칠성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꽁꽁 언 손발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칠성의 공포감을 더했지만 그는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엉금엉금 기어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그가 갈 곳이라고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험한 골짜기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눈밭을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가는 칠성의 뒤로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지만 곧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흐르는 눈물이 뺨에서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대로 얼어 죽거나 산짐승의 먹이가 될 것임을 알기에 그는 고통을 씹어삼키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산새는 점점 험해지고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들었지만 칠성은 본능적으로 바람을 피해 몸을 녹일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칠성의 눈앞에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작게 뚫린 동굴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칠성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동굴 안으로 몸을 던지듯 기어들어갔고 그곳에는 마른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낙엽 더미 속으로 파고들며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렸고 극심한 피로와 고통 속에서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칠성은 자신이 정성껏 만들었던 하얀 종이가 불길에 타올라 검은 재가 되어 날아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 환영 속에서 칠성은 소리 없이 울부짖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자신의 흉측한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담긴 깨끗한 종이 같은 마음을 보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여 동굴 밖에서는 굶주린 짐승들이 울부짖고 칠성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 강원도 깊은 산골의 눈보라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비명과 원망을 하얗게 덮어버리려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 정신을 잃은 사이 동굴 밖에서는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칠성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지팡이를 짚은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동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듯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거리며 천천히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 짐승들도 숨을 죽이는 험한 날씨에 산을 오르는 이 기이한 인형은 과연 누구일까요? 칠성의 운명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의 끈이 이어질지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깊은 산속의 밤은 적막과 공포만이 감도는 죽음의 공간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의 끈은 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눈길을 헤치며 나타난 이는 허리가 굽은 노파 월매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오직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와 소리의 의지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월매는 짐승의 썩은 내와는 다른 비릿한 피냄새와 희미한 신음소리를 감지하고는 지팡이 끝으로 눈 덮인 땅을 더듬거리며 동굴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칠성의 차가운 몸이 닿자 월매는 화들짝 놀라며 주저앉았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칠성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입김이 느껴지자 월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솜누비 옷을 벗어 칠성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노인이 장정의 몸을 이끌고 눈길을 헤쳐나가는 일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으나 월매에게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을 낡은 지게에 억지로 묶어 짊어지고 한 걸음 뗄 때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사르르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월매의 등에서 느껴지는 칠성의 미약한 온기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발을 내딛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중턱 바위 틈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월매의 오두막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는 마침내 칠성을 따뜻한 구들장 위에 눕힐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며칠이 지난 후였는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맴도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장작 타는 훈훈한 온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이라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아파 신음소리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소리가 멈추더니 문이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든 월매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낯선 노파의 등장에 잔뜩 긴장하여 이불을 끌어올려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했으나 월매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고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월매는 더듬거리며 칠성의 머리맡에 앉아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칠성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정신이 좀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칠성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만 끄덕이다가 그녀가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작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월매는 칠성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과 경계심을 눈치챘는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약물을 호흡으로 칠성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내장을 녹이자 칠성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서 월매가 처음이었기에 칠성은 그녀 앞에서 무장해제된 채 그동안의 서러움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월매는 칠성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그 손길은 마치 칠성이 어릴 적 잃어버린 어머니의 손길처럼 포근하고 다정했습니다. 칠성이 진정되자 월매는 칠성의 손을 잡고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마디를 천천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손은 참으로 귀한 손일세.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 뜨거운 불과 맑은 물이 함께 흐르고 있어. 무언가를 빚어내고 살려낼 손이지 남을 해할 손이 아니야. 그 한마디는 평생 저주받은 운명이라 여기며 살아온 칠성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칠성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은 월매의 오두막에 머물며 그녀의 눈과 발이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며 성심껏 그녀를 모셨습니다. 월매는 산속의 약초와 나무들의 성질을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었고 칠성에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결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칠성은 월매를 통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택감을 구하기 위해 평소에 가지 않던 험한 절벽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당나무 군락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은 일반적인 당나무와 달리 껍질이 황금빛을 띠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며 자란 그 나무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고 칠성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재료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내려가 당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그 껍질을 벗겨보았습니다. 껍질을 벗기자 그 안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섬유질은 질기면서도 부드러워 마치 명주실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칠성은 이 나무라면 자신이 꿈꾸던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최고의 종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올라 산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칠성이 숨을 헐떡이며 월매에게 당나무 이야기를 전하자 월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나무들은 하늘이 자네에게 준 선물일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월매의 격려에 힘입어 칠성은 오두막 근처 계곡에 작은 닭종이 공방을 짓기로 결심하고 돌을 날라 웅덩이를 만들고 대나무를 엮어 발을 짰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칠성의 본격적인 종이 만들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린 뒤 절벽에서 채취해온 황금 당나무를 가마솥에 넣고 푹 삶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칠성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으며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턱을 타고 흘러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잘 삶아진 당나무 껍질을 흐르는 계곡물에 담가 씻는 과정은 지루하고 고된 반복이었지만 칠성은 잡념을 버리고 오로지 당나무의 결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그고 티끌 하나 없이 껍질을 씻어내는 칠성의 손은 붉게 부어오르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몰입했습니다. 월매는 칠성이 일하는 곁에 앉아 묵묵히 닭풀 뿌리를 으깨어 점액을 만들며 칠성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물속에서 물질을 할 때마다 나는 찰박거리는 소리의 리듬만 듣고도 종이의 두께와 고름을 가늠할 수 있었고 이따금씩 물소리가 너무 무겁네 혹은 손놀림이 급해졌어라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칠성은 월매의 조언을 나침반 삼아 닭섬유가 물속에서 춤을 추듯 고르게 퍼지도록 정교하게 손을 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물에서 건져낸 젖은 종이를 포개어 물기를 빼고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고 두들기는 도침 작업이었습니다. 칠성은 밤나무로 깎아 만든 방망이로 종이를 두들기며 자신의 안에 응어리진 한과 슬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종이 속에 두들겨 넣었습니다. 탕탕탕, 산속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지는 방망이 소리는 칠성의 심장, 박동 소리와 하나가 되어 골짜기를 메아리 쳤습니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두드림 끝에 종이의 섬유질은 서로 엉겨붙어 더욱 치밀해지고 표면은 매끄럽게 다져져 갔습니다. 칠성은 꼬박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종이 만드는 일에 매달렸고 그의 몸은 탈진하여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건조 과정이 끝나고 칠성은 대나무 발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떼어내어 햇살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종이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투명하면서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고 표면에는 은은한 옥빛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마치 얇게 저며낸 옥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서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해냈습니다. 제가 정말로 만들어냈어요. 칠성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종이를 든 채 월매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에 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월매는 종이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그 결을 느끼더니 이내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마치 아기 살결처럼 부드럽고 쇠가죽처럼 질기구나. 종이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이것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자네의 혼일세. 월매의 찬사의 칠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멸시와 천대, 억울한 누명,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이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고 칠성은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과 월매는 완성된 종이에 옥선, 한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옥처럼 귀하고 신선이 쓸 법한 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오두막 안에서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옥선 한지를 바라보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칠성은 앞으로 이 종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월매는 칠성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마을 장터에 나갔던 약초꾼들에 의해 칠성이 만든 기이한 종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칠성의 오두막 근처를 지나다 버려진 파지를 주워간 약초꾼이 장터에서 그 종이의 질김과 고운 빛깔을 자랑했고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마침내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조정에 바칠 최상급 종이를 찾고 있던 관리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 세상이 칠성의 존재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칠성과 월매의 평온했던 삶에는 또다시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직 자신에게 닥쳐올 시련을 알지 못한 채 봄바람에 흔들리는 옥선 한지의 맑은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불길이 치솟지 않았고 대신 하얀 종이 학들이 때를 지어 날아오르며 온 세상을 평화롭게 덮어주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성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월매는 잠든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디 이 아이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깊은 산속 오두막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지만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는 칠성의 운명을 뒤흔들 검은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잿더미가 된 자신의 집을 다시 짓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칠성에 대한 증오와 잃어버린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칠성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보물 같은 종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분노와 시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감히 그 천한 놈이 내 집을 태우고 도망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내 반드시 그놈의 손에서 그 재주를 빼앗고 놈을 요절내리라. 최진사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신복들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칠성의 시련은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험할 것이었으나 지금 칠성의 곁에는 그의 진가를 알아주는 월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과 칠성의 재능이 과연 탐욕스러운 세상의 권력과 맞서 이겨낼 수 있을지 바람은 다시 거세지고 산새들은 불안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만든 옥선한지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 아니면 탐욕의 불길 속에 다시 재가 될지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던 어느 날 한양도성에서 파발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 깊은 산골 마을까지 당도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왕실의 역사를 기록할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전국 팔도에서 가장 질 좋고 오래가는 종이를 구하고 있었는데 강원도 산골짜기에 천년을 견딘다는 신비한 종이가 있다는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즉시 종이 제조를 감독하는 관리를 파견하여 그 진상을 파악하고 명품 종이를 진상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마을은 갑작스러운 관군의 출현에 발칵 뒤집혔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단연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고을 최고의 유지이자 문방우의 대가라고 자부하며 관아의 종이를 납품해 왔으나 사실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엉성하기 짝이 없는 하품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이번 기회에 칠성의 재주를 가로채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벼슬길에 오를 헛된 꿈을 꾸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최진사는 신복들을 풀어 샅샅이 산을 뒤지게 했고 마침내 칠성과 월매가 응거하고 있는 깊은 산속 오두막을 찾아냈습니다. 보고를 받은 최진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가파른 산길을 올라 칠성의 거처로 들이닥쳤습니다. 오두막 마당에는 칠성이 간 만들어 널어놓은 옥선 한지가 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자태는 마치 선녀의 날개옷처럼 신비롭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최진사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전율을 느꼈고 평생 종이를 만져온 그였지만 이토록 완벽한 물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최진사는 다짜고짜 하인들을 시켜 칠성을 무릎 꿇리고 종이를 모두 압수하려 들었습니다.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채 저항했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이놈, 감히 내 놈 따위가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다니. 이는 필시 내 놈이 요술을 부렸거나 훔친 것이 분명하다. 최진사는 적반하장으로 호통을 치며 칠성의 뺨을 거칠게 후려갈겼습니다. 칠성의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최진사를 노려보며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는 제 피와 땀 그리고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것입니다.
결코 훔친 것도 요술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칠성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최진사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발길질을 해댔고 옆에 있던 월매가 더듬거리며 기어나와 최진사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종이를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건 불쌍한 아이입니다. 월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진사는 그녀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최진사는 칠성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아니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종이를 만든 비법을 적은 문서와 모든 종이를 내게 바쳐라. 그리하면 내 놈의 목숨만은 살려주고 이 늙은이와 함께 편히 살 수 있는 집과 돈을 주겠다. 허나 만약 거절한다면 이 오두막은 물론이고 너희 두 사람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으나 칠성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은 가져갈 수 있어도 이 종이에 담긴 혼은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종이는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빛을 잃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칠성의 단호한 거절에 최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당장이라도 칠성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가 직접 종이를 심사하러 온다는 사실을 떠올린 최진사는 억지로 화를 누르며 돌아섰습니다. 좋다. 내 놈이 정그렇다면 내일 관리학께 직접 심판을 받게 해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 밤이 내 놈들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최진사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하인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정막이 다시 오두막을 감쌌고 칠성과 월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칠성은 월매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듯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두막을 지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옥선 한지를 기름 먹인 보자기에 겹겹이 싸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밤, 칠성의 예감대로 산 아래쪽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보낸 자객들이 횃불을 들고 은밀하게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칠성을 죽이고 종이를 뺏어오라는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함께 타닥거리는 불길 소리가 가까워지자 칠성은 월매를 깨워 뒷문으로 피신시키려 했으나 이미 자객들이 오두막을 포위한 뒤였습니다. 불을 질러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태워버려라. 자객의 우두머리가 소리치자 횃불들이 일제히 오두막 지붕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건조한 지프로 엮은 지붕에 불이 붙자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아 올랐고 칠성은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월매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자욱한 연기가 칠성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는 오직 월매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불 속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월매를 발견한 칠성은 그녀를 둘러엎고 불길이 덜한 벽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자객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오두막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밤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칠성의 억울함을 굽어 살핀 것일까요? 아니면 옥선 한지의 영험함 때문일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쏟아지는 폭우는 삽시간에 거센 불길을 잡기 시작했고 자객들의 횃불마저 꺼뜨렸습니다. 당황한 자객들은 빗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산사태가 날 기미가 보이자 겁을 먹고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월매를 꼭 껴안고 바위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의 품속에 있는 옥선 한지는 기름 보자기 덕분에 무사했지만 칠성의 등은 불에 그을리고 칼에 스친 상처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월매는 칠성의 상처를 더듬으며 오열했고
칠성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고 칠성과 월매는 추위와 공포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긴 밤을 버텨냈습니다. 날이 밝자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고 씻은 듯이 맑게 개난을 아래 칠성의 오두막은 검게 탄 흉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칠성이 지켜낸 옥선 한지 꾸러미만은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월매의 부축을 받으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관리가 종이를 심사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칠성이 죽었거나 종이가 불탔을 것이라 확신하고 의기양양하게 관아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질 낮은 종이를 화려한 비단 상자에 담아놓고 관리에게 온갖 아첨을 떨며 자신의 공을 치아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아마당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관리가 최진사의 종이를 검사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군중을 헤치고 들려오는 쉰 목소리에 모든 이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만신창이가 된 칠성이 등에는 월매를 업고 가슴에는 보자기 하나를 소중히 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흉측한 몰골과 화상 입은 얼굴을 보고 웅성거리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최진사는 죽은 줄 알았던 칠성이 살아서 그것도 종이를 들고 나타난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미친놈이 신성한 자리를 더럽히려 한다. 최진사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관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칠성을 가까이 오라고 명했습니다. 칠성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관리 앞까지 걸어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가 풀리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광채의 주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종이라기보다는 달빛을 얇게 저며 놓은 듯한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물건이었습니다. 관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종이를 받아들었고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으로 만든 종이인가? 관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칠성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저 산의 흙과 물, 그리고 제 모든 슬픔과 간절함으로 빚어낸 옥선 한지라 하옵니다. 관리는 종이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고 먹을 가라붓으로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닿는 순간 번짐없이 선명하게 스며들며 마치 종이가 먹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가 종이의 양 끝을 잡고 힘껏 당겨 보았으나 종이는 팽팽한 소리를 낼 뿐 찢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을 들이부어도 종이는 젖어서 흐물거리는 대신 물방울을 튕겨내며 더욱 투명한 빛을 발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최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관리는 최진사가 가져온 종이를 가져와 똑같이 물을 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최진사의 종이는 금세 물을 먹어 누렇게 변하고 손가락만 대도 찢어지는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극명한 대비 앞에 최진사의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건 요술입니다. 저 흉측한 놈이 귀신을 부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수많은 명품을 감정해온 전문가였기에 칠성의 종이가 진품 중에 진품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전에서 요설을 늘어놓느냐. 이 종이에서 느껴지는 기품과 정성은 오직 장인의 피나는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귀신 따위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관리의 호통 소리가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촌장이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칠성의 종이를 만져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 종이는 옛 문헌에만 나오던 전설의 천년지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니 촌장의 증언은 결정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그동안 최진사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 최진사 댁 불도 이상했습니다. 맞아요. 칠성이는 그때 우리를 도우려다 누명을 쓴 겁니다. 어젯밤에도 산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봤는데 최진사 하인들이 내려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곧 거대한 비난의 화살이 되어 최진사를 향했습니다. 최진사는 궁지에 몰리자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업들이 올가미가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칠성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 거짓이 아닌 진실로 세상과 마주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칠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종이를 만든 자여, 네가 원하는 보상이 무엇이냐? 내 너의 공을 임금님께 고하여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칠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부귀영화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에도 용서와 화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리, 저는 큰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소원이 있다면 이 종이가 널리 쓰여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역사를 기록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칠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의 시선을 느낀 최진사는 몸을 움찔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 사람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칠성의 말에 관리는 물론이고 구경꾼들까지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를 용서해달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그는 복수의 허망함을 그리고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낳는 고리를 끊고 싶었던 것입니다. 칠성의 관용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심지어 악독한 최진사의 마음마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칠성의 발 아래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거짓이 아닌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뉘우침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닌 포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칠성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는 칠성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칠성이 만든 옥선 한지가 세상에 나아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그리고 칠성과 월매, 그리고 개과천선한 최진사가 만들어갈 새로운 마을의 모습은 어떠할지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워지고 햇살은 따스하게 내리쬐며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을 가득 채운 정적은 숨막힐 듯 무거웠으나 그 공기의 결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칠성의 입에서 나온 용서라는 단어는 봄눈 녹듯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고 서슬퍼런 칼날 같았던 긴장감을 따스한 연민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튀으며 오열하는 최진사의 통곡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생 쌓아온 아집과 탐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이자 껍데기만 남은 한 인간이 비로소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내지르는 산통과도 같았습니다. 관리는 칠성의 깊고 넓은 마음에 감복하여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관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엄숙함과 더불어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비단보다 곱고 옥보다 맑구나.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으려 하니 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허나 국법은 엄중한 것이니 죄를 지은 자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을 수는 없다. 관리는 최 진사를 향해 서리빨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가는 듣거라. 너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양민을 핍박하고 방아를 사주하여 무고한 목숨을 해하려 했으며 거짓된 물건으로 조정을 기만하려 했다. 마땅히 곤장을 치고 유배를 보내야 할 중죄이나 피해자인 칠성이 너의 용서를 간청하였고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바 그 목숨과 가문은 보전해 주되 모든 관직과 직첩을 박탈하고 평민으로 강등한다. 또한 너의 재산 절반을 몰수하여 칠성에게 보상하고 마을의 빈민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하라. 최진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연신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칠성아, 아니, 칠성 어르신,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셔서 정말 고맙네. 내 남은 생은 자네와 마을 사람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네. 최진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칠성은 조용히 다가가 최진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흉측한 붉은 반점은 더 이상 저주의 낙인이 아니라 자비로운 보살의 인장처럼 성스럽게 보였습니다. 관리는 칠성이 만든 옥선 한지를 소중히 갈무리하여 한양으로 떠났고 칠성과 월매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타버린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마을 어귀 햇볕이 잘 들고 물 맑은 곳에 칠성과 월매를 위한 번듯한 새집과 종이 공방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칠성을 피해 돌아가던 그 길목이 이제는 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오다 가다 들러 칠성에게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녹음으로 우거질 무렵 한양에서 다시금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임금님의 어명을 받든 고관대작들이 줄을 지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칠성이 만든 옥선 한지를 받아본 임금님은 그 신비로운 품질에 크게 감탄하며 이 종이는 천년의 세월을 견딜 뿐 아니라 쓰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해주는 영물이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임금님은 칠성에게 지장종이 장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옥선 한지를 왕실 공식 문서와 실록 편찬에 쓰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하사품으로 비단과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마을로 들어오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칠성은 임금님이 내린 하사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진사에게 몰수받은 재산과 하사품을 합쳐 마을에 서당을 짓고 당나무 밭을 개간하여 마을 사람들의 공동 생계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종이 만드는 비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일은 혼을 담는 일입니다. 물과 불, 바람, 그리고 만드는 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좋은 종이가 나옵니다. 칠성의 가르침 아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일에만 목매지 않고 당나무를 키우고 종이를 뜨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을 곳곳에서는 당나무 삶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맑은 계곡물에는 하얀 종이발이 물결처럼 넘실거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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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침질하는 다듬이 소리가 온 마을에 경쾌하게 울려 퍼질 때면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칠성은 흉측한 외모 때문에 숨어 살던 천덕꾸러기에서 이제는 마을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 존경받는 스승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평민이 된 최진사는 약속대로 속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입고 칠성의 공방에서 가장 퇴근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벗기느라 손톱이 빠지고 잿물을 나르느라 허리가 휘어도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된 그의 얼굴은 예전의 기름진 얼굴보다 훨씬 편안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가끔 칠성이 작업에 몰두하다가 잠시 쉴 때면 최진사가 조용히 다가와 시원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눈빛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몇 번의 해가 바뀌었습니다. 칠성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던 월매 할머니는 어느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날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키던 칠성이 눈물을 흘리자 월매는 주름진 손으로 칠성의 얼굴을 더듬으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울지 마라. 내 아가. 나는 너를 만나 세상의 빛을 보았고 네가 만든 종이에서 천국의 향기를 맡았다. 너는 나의 눈이었고 나의 지팡이였으며 나의 자랑이었다. 부디 그 고운 마음 변치 말고 세상을 하얗게 비추는 종이처럼 살아가거라. 월매는 칠성의 품 안에서 갓 잠든 아이처럼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칠성은 슬픔을 억누르며 월매를 위해 생애 최고의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로 수의를 짓고 꽃상여를 장식하여 그녀를 양지바른 언덕에 모셨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 모두가 나와 상여 뒤를 따르며 눈물을 흘렸고 하늘에서는 때마침 하얀 당나무 꽃 같은 첫눈이 흩날려 월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월매가 떠난 후에도 칠성은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평생 종이 만드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의 검은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종이는 날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칠성의 명성은 조선 팔도를 넘어 이웃 나라에까지 퍼져나갔고 수많은 제자가 그의 기술과 덕망을 배우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칠성은 자신의 공방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제자들이 널어놓은 하얀 한지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리며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칠성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원망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흉터였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반점을 보며 불의 기운을 다스려 최고의 종이를 만드는 장인의 표식이라며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칠성의 곁에는 어느새 노인이 된 최진사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다가 서로를 마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희로애락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따스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자네, 기억나나? 그 옛날 눈보라치던 밤 말일세, 최진사가 묻자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그 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은 종이를 두들기는 방망이질과 같아서 맞을수록 더 단단하고 질겨지는 법이지요. 칠성은 붓을 들어 곁에 있던 종이에 글귀 하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화도백, 리화더바, 백꽃과 복숭아꽃이 하얗게 피어나듯 마음을 씻어 세상의 향기를 전한다. 칠성의 분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먹물은 종이에 스며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종이 끝을 살짝 들어 올리자 마치 종이가 살아서 날아오를 듯 파닥거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칠성이 만든 옥선 한지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와 박물관의 가장 귀한 자리에 전시되어 있으며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빛깔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보다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흉측한 외모 속에 감춰져 있던 칠성의 아름다운 영혼과 원수조차 감싸 안은 위대한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 그 마을에 가면 바람 부는 날마다 당나무 숲이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칠성 할아버지가 종이를 만드는 소리
혹은 월매 할머니가 칠성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밤이 꽤 깊었네요. 밖에는 눈이 그치고 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용기와 타인을 용서하는 관용, 그것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을 썩지 않는 종이처럼 천년 만년 향기롭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자, 이제 유를 깔고 편안히 주무시지요. 칠성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듯 포근한 꿈 꾸시길 빕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상처 입은 치유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칠성의 붉은 반점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불꽃 같은 열정과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만드는 한지는 수많은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만 탄생하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찢기고 부서지고 삶아지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 엉겨붙어 질긴 생명력을 갖게 되는 한지처럼 우리네 삶도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